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무토 할 거고요. 이 무토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이 아이의 포스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모습이 뭐 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신선이라던가 뭔가 좀 철학적인 느낌의 어떤 편안하고 초연하고 느긋한 모습에 이런 묵직함이 있는 글자죠. 일단 무토는 양토이고요. 음토는 당연히 기토이겠고요. 물상적으로는 높고 고중한 산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크다는 의미에서 뭐 산맥을 생각하셔도 좋고, 또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사막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기토와 비교를 하자면 기토는 텃밭이거든요. 집에서 몇 발짝 나가기만 하면 뭐 토마토도 있고 파도 있고 상추도 있고 먹을 것들이 쏟아지는 굉장히 생산적인 땅이라면, 무토는 기껏 찾아가도 먹고 자고 할 것들이 쉽게 제공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에요. 무토는 자연에 가까운 땅이고 기토는 사람에 가까운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무토는 첩첩산 중에 높은 산이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다. 그게 바로 무토 아이의 스케일이다.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마음이 가 있고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외골수를 자처한다. 세속적 욕심이 크게 없고 애늙은이가 많다. 어떤 느낌인지 진짜 아실 것 같지 않나요? 무토는 속세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느낌의 글자이고, 개수라던가 뭐 을목이라던가 이렇게 실용적인 글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어딘가로. 굉장히 높이 계신 분이신 거죠. 정신적인 이 높이가 감히 범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저렇게 동떨어져 있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골수가 많고 자기 주장이라던가 고집이 굉장히 완고한 스타일이 많고요. 특히 무토 기운이 세거나 옆에 화인성이 있어서 무토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글자가 있다면 더 그렇겠죠. 쉽게 타협이 되지 않고 자기가 한번 그렇다고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 부분을 관철시키고 고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융통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융통성이 있고 없고는 그 부분을 조절하는 글자가 주변에 있냐 없냐가 우선 중요하고요. 그게 없다. 개수 을목도 없고 뭐 기토도 없고 해수도 없고 그냥 자연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신선이 사는 곳이 됩니다. 굴 속 어딘가에는 이렇게 호랑이도 잠자고 있겠고요.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거에 크게 욕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물론 누구나 사회적 동물로 태어난 이상 뭐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 이제 뭐가 돌아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무토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돈에 목적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이상이나 뜻, 가치관, 명예 이런 거에 목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시시한 아이들이랑은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어른스럽고 중후한 분위기가 많고 막 애같이 굴고 잘 삐지고 또 막 잘 조르고 하는 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애든 어른이든.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든 자기는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편이고, 누구 한쪽의 편을 쉽게 들지도 않고 자기는 우아하게 저 위에서 관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게 무토예요. 특히 무술, 또 뭐 무오 이런 일주라면 그런 특징들이 더 드러나겠죠. 무인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무인 일주시고요. 손석희 씨가 무호 일주시고, 무술은 제가 언뜻 생각나시는 분이 이효리 씨랑 결혼하신 분 이상순 씨가 무술일주였고요. 뭔가 비슷한 라인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분들을 거론해 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어준 총수가 무신일주예요.
무신일주는 조금 이제 느낌은 달라요. 이거는 식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무토는 무토기 때문에 기유일주가 쓰는 식상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항상 중립을 지키는 중재자이자, 중립이라는 게 무토의 중요한 포인트죠. 무토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에너지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에너지예요. 중간에 머무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이 양쪽의 중심을 찾아주는 역할을 항상 무토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토를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고 믿음직스럽다고 느끼고 또 중후하고 또 가볍지 않고 진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누나 큰형님 같은 든든함. 이게 이제 무토의 큰 특징이다. 특유의 무뚝뚝함이 있고 이 무뚝뚝함이라는 거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요? 저는 무뚝뚝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무뚝뚝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웃기고 무뚝뚝하게 새침하면서 챙길 거다 챙기는 이런 츤데레 스타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개수라서일까요? 왜냐면 개수는 무토랑 합을 하는 글자거든요. 무게합이라고 해서 천간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합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무토랑 개수는 합을 하는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재밌죠. 무토는 굉장히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상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고 개수는 십천간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눈치 빠르고 가장 사람한테 밀접해 있는 에너지고 이런 애들끼리 이제 합을 해서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이 무토가 사주에 금이 많다면 매우 독창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목생화의 식상과 화생토의 식상과 토생금의 식상 또 금생수의 식상 수생목의 식상의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런데 토에서 금이라는 식상이 나왔다는 거는 토는 밖에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토 안에 금이라는 거는 묻혀있고 매장돼 있고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파면 뭐가 튀어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거든요. 실제로 뭐 어떤 데를 파보니 문화재가 나오기도 하고 공룡뼈가 나오기도 하고 뭐 다이아몬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생화의 식상은 모두가 아는 매력이에요. 모두가 인정하고 아 그래 쟤 예쁘지, 쟤 매력 있지, 쟤 말 잘하지, 제 끼가 많지 이렇게 인정해주는 굉장히 대중적인 느낌의 식상이라면 토생금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금이라는 식상은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토일간이 금이라는 식상을 본 명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고 그 느낌도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나 이런 생산물들을 봐도 이건 정말 이 사람만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느낌의 독창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무토는 자기의 예술성이나 자기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얼마나 독특해지겠어요. 타협되지 않은 이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것이니까. 이거는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의 일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너도 옳고 너 또한 옳다. 기본적으로 황희정승의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토가 아닐까 저는 감히 예측을 해보지만 이건 아닐 수도 있고요. 무토 아이는 잘 기다리고 잘 이해해준다. 참을성과 이해심이 남다르죠. 무토 아이는. 사람 사이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로와 상담에 타고난 능력이 있다. 무토는 인의, 예지신, 오상 중에 신이잖아요. 믿을 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딱 봐도 얼마나 입이 무겁겠어요. 무토를 보면 아 얘한테는 내가 이 비밀을 하나 얘기를 해도 밖으로 새는 일이 없겠다 이런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무토는 어떤 상황이든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기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를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곤조곤 들어보고 아 이거는 이치가 이렇겠구나 그런 걸 판단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아 너는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고 좋은 상담가의 자질이기도 하죠. 일간이 무토가 아니더라도 사주 원국에 무토라는 글자가 있고 또 뭐 지지의 어떤 술토라던가 진토라던가 이런 무토의 기운이 있다면
상담가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제사주에도 무토가 있고 아래로는 진토가 있고 술토도 있고 너무 많긴 하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지만 전체를 통찰하는 눈은 무토가 최고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중심을 잘 잡으니 정치도 잘한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를 잘한다는 건지 느낌이 오실까요? 중간에 머문다는 거는 이쪽에서도 내 편 같고 저쪽에서도 내 편 같고 이쪽에서도 의지하고 싶고 저쪽에서도 의지하고 싶고 이런 매력이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정치가라는 직업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사에서는 누구나 정치가 필요해요. 그쵸?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집 안에서든 정치를 잘한다는 거는 관계를 잘 다룬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잘 연결시킨다. 이런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무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무토의 신념은 정체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설득당하지 않는다. 혹시 꺾이는 듯 보이더라도 그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한 발 물러서준 척하는 합리적 선택일 뿐 그 정신만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무토는 융통성은 없지만 나름 합리적이겠죠? 이쪽이나 저쪽이 아닌 균형 잡힌 선택을 중시하는 글자이니까요. 무토아의 최고의 양육법은 서두르지 않는 것, 아이를 믿고 지지해 주는 것.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무토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옆에서 간섭하고 잔소리한다고 그게 먹히는 아이도 아니고요. 귀찮아하는 아이예요. 어차피 본인 뜻대로 할 아이고 뭔가를 급하게 고르고 선택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살피고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네. 저거는 저런 단점이 있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 눈높이에 맞고 또 자기 뜻에 맞는 선택을 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믿고 지켜봐 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가 그거를 믿고 지지해 주면 이 아이는 무토라는 큰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나 다름없겠죠. 물론 여기서도 무토가 강한가 약한가 이런 강세를 봐야 되긴 하고요. 무토일간 주변에 화토 기운이 많으면 강한 무토이고 주변에 금수라는 식재가 많거나 아니면 목이라는 관성이 많을 때 이때는 그만큼 무토가 약해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무토는 토잖아요. 토라는 걸 잘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소토라는 개념인데 토는 굉장히 부동성이 강한 에너지예요. 자기 스스로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고 특히 지지에 토가 가득하거나 할 때는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주가 되거든요. 생각만 많이 했지 그 생각하는 만큼 행동으로 많이 옮기고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거죠. 이 토를 잘 다루고 잘 쓰기 위해서는 목이라는 관을 봐서 소토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토라는 땅 위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땅들을 다 파헤치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기 전에도 땅을 한번 갈아엎잖아요. 땅이 숨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주는 목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토생 금으로 끌어낼 수도 있지만 이 토를 금으로 끌어낸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걸 잡아 끌어서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금기가 굉장히 강해야겠죠. 그래서 막 무술일주인데 옆에 신금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얘를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토생금이 과연 될까요? 안 되진 않겠죠. 굉장히 미약하겠죠. 오히려 이 신금이 땅속에 매금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부분은 다음에 경금, 신금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토는 목을 필요로 한다. 같은 무토라도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동적이겠죠. 이 인목이 얼마나 토를 잡아먹으려고 들겠어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굉장히 강인하고 감각이 좋고 촉이 좋고 사납기도 하고 마음먹은 걸 해내는 기상이 굉장히 탁월한 일주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무토 정리합시다. 정신적, 형이상학적,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큰형님, 중립적 포지션, 중재자 역할, 인내심과 포용력,
그만큼 편견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이거대로 좋고 저건 저거대로 좋아. 이거는 이래서 가치가 있고 저건 저래서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위로와 상담 당연히 잘하고,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 본인만의 페이스대로 묵묵히 뭔가를 추진하는 능력. 그리고 한 고집한다. 무토의 고집은 잘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박학다식은 어떤 거겠어요? 이것도 저장, 저것도 저장. 이것도 일단 알겠어. 저것도 그래 그것도 그러네. 저것도 저장.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화처럼 뭔가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만 드립답하는 이런 집중력이 강한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무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거대로 좋고 저거는 저거대로 좋고 이것저것 다 고만고만하게 수용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화인성이 약하고 토비겁이 강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이 화라는 배움의 에너지를 강한 토로 확 잡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거든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고 머리가 좋고 사고 기능이 발달했죠. 대신 운동은 잘 안 하겠죠. 토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살집도 좀 두툼하고 생긴 것도 약간 좀 넙대대하고, 뭐 체질에 따라 몸이 가늘 수도 있고 굵을 수도 있겠으나 형태가, 이 토가 발달한 명들은 좀 두툼하고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연예인으로는 김혜수 씨가 무자일주, 그리고 정우성 씨도 무자일주, 그리고 박보영 씨가 무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까 이상순 씨는 무술일주. 그리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제 만세력 안에 저장된 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정리하면 무토는 목이 필요한 글자이다. 목이 필요한 글자라는 건 뭐겠어요? 관을 굉장히 잘 쓰는 명이다. 명예라거나 본인의 사회적 위치, 역할, 감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글자라는 거죠. 목이 없으면 어때요? 금으로 토를 설계하는데, 토생금으로. 대신 이 금이 강해야 돼요. 토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토보다 금 기운이 조금 더 강한 듯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토라는 글자는 굉장히 뜻이 높고 타협되지 않고 현실에서 멀어져 있고 신성 같은 느낌의 이런 글자인데, 개수라는 현실성 넘치는 글자를 만나면 땅으로 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무토라는 글자의 콧대가. 그래서 사주 명조에서 이 무토라는 글자를 봤을 때 주변에 개수가 있나를 살펴보는 것도 좋고, 이 무토의 이상적 성향이 좀 조절돼 있나를 계산을 하고 사주풀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무토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기토하면서 조금 더 무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같이 비교해서.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